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너무 덥죠. 폭염으로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체온 관리 잘 하셔서 지치지 않게 여름 잘 나기를 응원합니다. 자,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7월의 첫 거래일,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무너졌고 간밤 미증시는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려움은 신문에서 팔리지만 자본시장에서 두려움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로 유명한 드레이먼이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스마트한 위원과 함께 이 시장을 극복하고 또 현명한 대응 전략을 받아볼까 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밖에 저희 소통의 창구 하나 더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구들 열려 있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머니왕이 될 시간, 그리고 왕이 될 종목을 찾으러 가볼까요?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부터 1시간 저희에게 든든한 전략을 챙겨주실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이제 상반기 끝내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였는데 어제 또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그 기대감이 좀 꺾여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 만만치가 않죠. 네, 만만치가 않고 어제 다시 또 이제 52주 신저가를 다 다시 갱신을 하면서 와, 진짜 말씀대로 희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매도하는 구간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는 또 특히 오더컷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권에서 반도체 즉 제조업 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딱 두 국가 있습니다. 이제 대만과 한국 두 가지인데 대만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이유는 한국 주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약점을 노출하는 부분들이 지수 하락의 좀 주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 미국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진짜 좀 위험할 정도로 예. 조금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어제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한 건 정말로 순수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끝물이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경기 침체가 이미 들어서는 구간에서는 이미 주가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지표가 나올 때가 이제 제조업 지수가 나올 그 부분인데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고 이제 마지막 구간인 7월과 8월에 정말 유의미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마지막 경기 침체 우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가 정말 마지막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잘 버티셨고 앞으로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조금 이제 같이 좀 다독 이르는 좀 따뜻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 지수를 폭망이라고 그만큼 안 좋게 나왔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경기 침체 우려의 끝물이라는 방증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조언을 주셨고 그 희망을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그 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전략 챙겨볼 텐데요.
네. 어디에 주목하세요? 저는 먼저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비중 한 30%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지난주에 일부 이제 한 하루 정도 디젤 게이트가 조금 나오면서 하락폭이 조금 나왔는데, 그때 잡으신 분들께서는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봉을 뽑아내고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좀 견고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과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급등했습니다. 즉 이제 6월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치가 좋게 나온다는 건 어려운 시장에서 그만큼 아직은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꺾이게 되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꺾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적어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 그 주도 섹터가 충분히 나오고, 지금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부분이 살짝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에서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한번 30% 정도의 비중을 이제 실어보시면 좋을 거고,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잔업과 이제 특근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한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좀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제 GM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아직도 부족해서 차량이 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는 좀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 정도로 조금 압축을 해서 보시면 좋고, 만약에 부품주들을 보실 분들께서는 가장 1차 벤더인 1차 밴더 구간에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자동차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정말 탄력적으로 오를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30%의 비중을 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건설주 한 30% 정도 비중을 한번 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건설사들 조금 좋았었던 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사우디 쪽, 즉 이제 아랍 쪽의 수주가 잘 받았던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이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네옴시티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주로서도 편입이 돼서 ETF에서 비중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제 ETF가 2개 정도 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사들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건설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건설주들 워낙 많이 밀렸습니다. 그간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삽을 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차 인플레이션 구간이었죠. 원자재 가격 중에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1차 인플레이션 종목 원자재들은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설사들이 드디어 삽을 풀게 됐다. 이제 찐수혜주도 봐야 되고, 네옴시티는 계속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건설주들 30% 비중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 관련주입니다. 이제 일단 오늘 단기간으로 이제 어제부터 해서 비는 좀 그친 상황. 서울 같은 경우에 비가 좀 그쳤는데, 오늘 정말 너무 덥습니다. 오늘 정말 덥고 습하고 정말 최악의 날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력 수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아마 에어컨을 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전력 공급량에 대해서 부족함,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제 목요일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씩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조금씩 시세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마가 끝났고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망 문제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혹은 이제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같은 이제 배선 관련주들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10% 정도는 혹여나 이제 요 종목들이 살짝 밀리게 될 경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살짝 꺾이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현금 여력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총 자동차 30, 건설 30, 여름 관련주 30,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10% 정도로 해서 다음 주 어려운 시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반등에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밸류 구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젤게이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악재가 떴을 때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걸 지나고 나면 알긴 알겠는데 공포에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계속 옆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30, 건설 30,
여름 테마 30, 여름은 전력 쪽에 주목하셨습니다. 최현범 위원께서는 시장 이제 정말 끝물이라고 보세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는 의견이실까요? 저는 6월달 어떻게든 반등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자에 오히려 너무 강한 반등이 또 나왔죠. 코스닥 5% 상승이라는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6월달에 그런 잡힘이 없이 계속 흘러내렸다면 그때는 저도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끝없는 하락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반대매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이제 반등을 잡기 위한 그런 지금 시초에 와 있다. 지금 수요 발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인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다 왔어요. 6월이 이제 마감이 됐었고 어저께가 이제 금요일자니까 어저께가 이제 7월 1일이지만 6월 달까지의 매물이 어저께까지 소화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려는 좀 넣어두시되 긴장을 좀 하자. 긴장은 하되 우려는 조금은 넣어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저도 이제 위원님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건설 30% 다음 주 공략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안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전체 총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640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 오일머니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오랜만에 오일머니가 좀 들어왔고요. 이 네옴시티란 뜻의 네옴이 새로운 미래란 뜻입니다. 거기에 또 딸려서 우리가 건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파생되는 개념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교통체계가 필요하게 되고 UAM이 지금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래 교통 시스템, 새로운 미래에 맞는 그런 또 이제 분야들이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를 먼저 터널 수주를 따냈던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다스코 같은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해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저도 이제 위원님이랑 지금 비슷한 지금 관점에서 지금 이제 토픽으로 또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또 건설 쪽 아스콘 쪽에서는 저는 다스코 쪽에 또 이제 또 건설 쪽에서는 재료 부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세가 만약에 정말 진정한 반등장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여름입니다. 여름을 또 30%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름 전력 내비율 지금 25%에서 한 28%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6월 21일자에 이게 10% 미만으로 갔어요. 10% 갔다가 12% 이렇게 달성이 됐는데 이게 5% 미만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가 있었죠. 몇 년 전에. 그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게 매년 최악의 폭염 경보, 주의보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습하죠. 지금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이 습한 날씨가 정말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부분들,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여름 관련주들이 계절적 특성을 넘어서 이제는 계절적 특성을 좀 더 아웃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여름 관련주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7월, 8월이 피크죠. 주가도 피크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여름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재룡전기라든지 그리고 파세코 이런 종목들 주의에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섹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조선기자재 20%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일 LNG선에 대한 수주가 훈풍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또 이제 연속적인 추세가 기대가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말 진성 반등을 위한 장을 이제 준비할 때는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강자 펀더멘탈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왜 조선이 지금 움직일까요? 왜 건설 관련주가 움직이는지, 왜 가만히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꼼꼼히 한번 들여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분야에 있는 산업들이 우리나라 증시 부분도 그렇고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나라를 키웠던 굉장히 주요한 그런 또 분야 섹터이기 때문에 먼저 제약바이오 지금 조선해운 그리고 또 건설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번 주에도 그랬었고 HSD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다 같이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승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그래서 조선기자재에 좀 특화된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본행지 쪽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선기자재를 지금 들어가고 한 차례 또 눌렸을 때 그때는 또 다른 또 테마를 또 고려하시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추세가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의견이 많이 겹치네요. 네, 두 분 모두 건설하고 여름 테마에 주목하셨습니다. 정말 더운데 그와 맞물려서 어느 기업들이 돈을 벌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고요. 오일머니라고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우리도 주유소 가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이 기름으로 돈 버는 쪽이 아마 사우디일 겁니다. 이제 사우디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그 자금으로 초대형 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할 텐데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기업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도 건설 주목을 하셨고 마지막 하나는 조선 기자재 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출 잡히는 돈이 잘 들어오는 그런 쪽이죠. 기억해 보겠습니다. 비전 전략 두 분의 의견 살펴봤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연락 주십시오. 전화 02786-1022-1023번 2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비전 전략 받는 사이에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2부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주말인데 어떻게 좀 요즘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모두 다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치는 요즘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희가 한 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000원에 15%입니다. 자, 현대로템 26,0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가격이 혹시 작년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그때 조금 올랐었는데 그때 조금 더 갈까 싶어서 안 팔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매수의 시기를 놓쳐서 알겠습니다. 요즘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좀 흐름이 아쉽죠? 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네, 그 본전이라도 올까 싶은데 이게 상담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물타기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볼까 싶은데 또 겁이 나고 그래서 또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이런 종목 잘 보시거든요. 대응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6,000원이면은 평균 단가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제 한 20% 중반 정도의 지금 이제 손해율이죠.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종목들이 더 말썽이죠. 좋다고 다들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버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은 종목이면 손절을 해버릴 수도 있겠는데 다들 좋다고 하니까 버릴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이신데 일단은 비중이 15%면 적은 편은 아닌데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여력이 혹시 얼마나 더 퍼센트 비율로 얼마나 더 있으실지. 그 정도 더 살 금액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제 만약에 15%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제가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이 2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15% 다시 진행을 하면은 싸워 볼 만한 주가가 나옵니다. 24,000원 구간이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싸워 볼 만한 구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뭐 종목을 더 늘려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다른 손해 부분을 이제 커트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싸워 볼 만한 평균 단가를 맞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방산 섹터가 이제 그간 이제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조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좀 소외를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원래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시세를 조금 나오는 게 철도 쪽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방산과 철도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현재 수급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도 이제 지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2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24,000원에서 23,000원 구간의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금이나마 반등에 성공하면 여기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투자이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편입과 편출을 잘하는 게 이제 좀 이제 성과고가에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수익률도 어느 정도 측정을 한 좀 적극적인 주체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거는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연기금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는 적어도 요 구간에서는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을 좀 걱정하기보다는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15%의 현금을 조금 더 2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셔서 24,000원 정도에서 탈출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 조금이나마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15%의 현금을 2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해서 25,000원,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에서 한번 탈출해 보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엄청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아예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서 너무 걱정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 도움되면 더욱더 좋겠네요. 탈출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전 꼭 고맙습니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통해서 현대 로템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분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MTN 네. 머니왕 2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네. 48,500원에 15%거든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를 하셨습니다. 48,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6월 달에 매수한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 계속 내려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게 전에 6만 원, 7만 원대 왔다 갔다 하던 거였었는데 예. 또 많이 시황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서 지금쯤이면 괜찮고 이게 2차 전지기 때문에 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더니 예. 뚝뚝뚝 더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이 이게 손절을 해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 바라다 봐야 되는지 그걸 답이 안 나와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좀 많이 내려와서 싼 거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네. 더 싸지고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이쪽 요즘 이제 배터리 쪽에서 자금이 에너지로 이동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예. 배터리 소재단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더 주가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최원범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솔루스 첨단 소재는 대표적인 전지박 동박이라고 하죠. 2차전지에 관련된 회사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다 답답하시잖아요. 내가 네. 매수하면 내려가고 매수하면 올라가는 건 운이 좋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네. 내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넘었던 종목인데 내가 네. 사니까 내려가지라는 그런 관점이실 텐데 일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럴 것이 지금 만약에 솔루스 첨단 소재를 지금 팔아야 할까요? 지금 이제 홀딩해야 될까요? 라는 예. 질문은 2차 전지 전체를 홀딩해야 될까요? 지금 팔아야 될까요?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양극재 부분들,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분리막 쪽인 동박 쪽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에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종목이 지금 이럴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2,300개가 넘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번 낙폭 구간에서 2,250개 넘게 다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98% 이상의 종목들의 이상 현상, 수급에 대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네.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개미 같지 않게 내가 개인 투자자처럼 일반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언제까지 더 떨어지지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이 네. 지금 바닥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까라는 단계를 가지시는 게 좋죠. 오히려 내가 고점일 때보다는 고점인데 내가 더 내려갈 때 팔면 아까운데 이런 고민보다는 와 지금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지금 주봉도 보시게 되면은 주봉도 이렇고 월봉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지금 최저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거의 뭐 60거래를 이렇게 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최저점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만약에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낙폭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6월 24일 날 다 같이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했을 때 어김없이 6%라는 반등을 했어요. 만약에 종목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반등을 했을 때 결코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왔죠. 그런데 시장 낙폭과 함께 지금 또 같이 또 내려왔는데 만약 3% 정도면은 준수한 수준이에요. 어저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꽉 잡고 계시고 손절은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지수가 더 막 낙폭을 추가 낙폭을 굉장히 강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의 투심은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겁니다. 삼성전자, 6만전자, 5만전자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4만 원까지는 그래도 좀 열어두시고 그러면은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15% 비중이시니까 아무리 많이 추가 매수 하시더라도 앞으로 10% 정도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다 하면 추가 매수 10%를 하겠다. 그런데 여유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이 평단 부분에서 갭 차이가 크진 않잖아요. 충분히 홀딩을 이대로 지금 비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꽉 홀딩 잡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나의 목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터치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는 보자라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63,000원이에요. 그래서 6만 원대까지는 저도 이 종목이 시간은 물론 단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너무 답답하다 했을 때는 평단 조금 올라오셨을 때 정리하시고 아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들어보니까 좋다. 좋은 종목이다. 라는 기준이 확실하시면 63,000원까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계열사에.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자회사 종속회사 관련해서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래요? 선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니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하고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네. 저가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은 4만 원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4만 원 이탈했을 때는 진짜 좀 위험하니까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고 4만 원까지 가기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홀딩하신 다음에 일단 나의 평단을 넘어보자. 그리고 다음에 63,000원 보자라고 목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하단 감사합니다. 라인 4만 원, 위에 63,0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수익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악재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적의 탄탄함, 주가에 반영될 시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단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동훈 아나텍 볼까요? 매수가 1,3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주가 한 8,660원, 8,000원 중반대까지 반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만 위원님, 그래도 이분 정말 잘 버티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주가 반토막까지 갔다, 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 한 달간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장 흔들려도 잘 가는 중인데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동훈아나텍 기술력은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기술력 좋은 업체는 꽤나 있는데 매출이나 이제 뭐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 지원을 받는 이유가 진짜 뭐 기술력은 있다고는 하는데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서 정부 지원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그만큼 생태계가 파괴된 이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보시면은 뭐 본업보다는 이제 뭐 현대차와 이제 협약을 맺은 그 회사와 이제 합의한 뭐 예를 들어 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서 지금 이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매번 실적을 기대를 하지만 실적으로 못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아마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보여주긴 어려운 게 스마트폰 공급량이 최근에 현저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이제 매출을 이제 부품을 좀 제공하는 동원나나텍 같은 경우도 실적 이전까지는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 되면 주가 하락은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좀 하락폭이 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나쁜 회사는 아니나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상황. 거기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돈을 못 버는 회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이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300원이란 주가는 정말 꼬다리죠. 이제 정말 마지막 상승폭 때 1월 10일 아마 요때 잡지 않았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위에서 윗매물이 많기보다는 밑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윗꼬리가 남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자동 매도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000원에서 1,300원까지 좀 약간 이제 욕심을 부리면 될 수 있겠지만 좀 안전하게 10,000원권 정도에서 이제 손절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나쁜 회사는 아니라 지금 재료가 잘 붙었기 때문에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다만 급하게 오르고 윗꼬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동 매도를 걸어두시라라는 말씀으로 조금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도부터 걸어야겠네요. 매일매일. 예. 그래도 이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세 붙었을 때 조금 더 힘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0,000원 이상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엠텍 볼 텐데요. 6,000원에 2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평단이 낮은 편이신 것 같아요. 그게 좀 다행이고요. 이게 한때는 뭐 8,000원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요 한 달간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한 달간만 26%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평단이 6,000원이시고 지금 5,400원 종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최현범 위원님, 이거는 왜 이렇게 요즘 빠진 건지도 궁금하네요. 빠진 거는 재료가 오히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주가를 더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시키고 올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정말로. 무슨 재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고만간간 쪽에서 엑소모빌이라는 좀 재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14% 급등을 했고 예. 그런데 여기서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르르 또 몰리는 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를 보고 포스코 자체의 좀 목욕보다는 엠텍이라든지 관련된 자회사를 우리 한번 노려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좀 세력들한테 주요하게 좀 매도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재는 굉장히 강하게 얼마 전까지 일어났었지만 불과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요. 5월 26일자에 이때 21%가 들어올려졌었고 그리고 4% 그리고 어김없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이 구간이 지수랑 거의 비슷한 하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흘러내렸던 지금 구간을 포스코 엠텍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갖고 있을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자에 다 같이 반등했을 때 4.60%라는 상승을 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물대에 대한 전체적인 포스코 엠텍에 대한 재편이 이제는 좀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평단 부근에서 지금 갭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수처럼 내려간 종목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합하지 않았고 물론 이게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호재성의 재료는 있었지만 악재도 있었겠지만 호재성의 재료가 또 이제 포스코엠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시장에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단 말이죠. 단기간의 보약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체적인 매물대 재편에 대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그 기술적 힘으로 일어날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엑소모빌이나 고만간간 쪽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또 협력에 대한 이유가
또 일이 있었고요. 이슈가 또 앞으로도 엑소모빌 쪽에서 지금 여기서 좀 단기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파생되는 또 고만강간 쪽 그리고 원재료 쪽에 이게 결국에는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비철금속 쪽에서 대표적인 또 수급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게 되면 충분히 평단가 이상 넘어서 지금 6,500원 이상으로까지 지금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다 돌아가고 전환을 하면 참 많은 비철 금속이 필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관점으로도 이 기업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일단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평단가 6,000원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포스코엠텍까지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 공략주 받을 순서인데 새로운 공략주 받기에 앞서서 좀 점검 한 종목씩 먼저 받을까 합니다. 먼저 김진만 의원께서는 동국 SNC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네. 시세 분출이 한 번 있었고 네. 급등을 하고서 약간 쉬어가는 모양새가 한 이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1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응 전환 측면에서 바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 번 정도 쉬었다가 이제 풍력주들이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은데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한 2등주, 3등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대장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CS 베어링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장주인 또 CS 윈드도 상승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동국 SNC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 전이죠. 수요일 날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시드렸던 목표가인 6,600원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달성을 했는데 혹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신재생 에너지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월 금통위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금리를 크게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하는 게 신재생 쪽입니다. 이전에 한 번 정도 강시세 나왔던 부분들도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했었을 때 바로바로 신재생 쪽으로 수급이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고 저는 일단 목표가로는 7,000원 이상까지 혹은 7,000원에서 좀 길게 보시면은 8,000원까지 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7,0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리고요. 3차 목표가로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보유자 분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이제 풍력주가 이따금씩 시세 분출이 있었죠. 그래서 주목을 좀 받는 모양새인데 아직 시세 분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표가까지 7,000원까지 열고 지금 이 주식 뺏기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네, 지속 보유 의견으로 챙겨드리고요. 동국 SNC 먼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최원범 위원께서 지난번에 주신 보성 파워텍 보겠습니다. 이제 원전주가 시세 분출 이후에 요 며칠 이것도 좀 꺾여 있는 모양새라서 사실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한 19% 정도 달성 중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주 끝난 걸까요? 이제 팔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보석바닥 또 가지고 왔는데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가 단기적인 바닥이 확실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보석 파워텍을 언급해드렸었고 차트 먼저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석 파워텍 AS를 했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연속된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음봉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장식했을 때 8%까지 올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살짝 주었죠.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전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재료가 많이 나와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왜 주가는 이렇게 시원하게 가지 못하나요? 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태양광이 갔을 때 원전이 가지 않았고 풍력이 갔을 때 또 태양광이 가지 않았고 원전도 가지 않았습니다. 원전이 갈 때 태양광도 안 갔고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갔었는데 이젠 다 같이 움직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부터의 원전은 굉장히 단타적이나 단기적인 관점, 이건 이제 2달 전에 통용됐던 그런 관점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스윙적인 관점으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원전을 좀 챙기셔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짧게 보는 그런 관점에 있는 테마들은 다른 테마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내가 포트를 하나에는 원전을 꼭 넣어야겠다라는 관점이시라면 스윙으로 꼭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석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눌린 원전주들이 오히려 땡큐입니다. 오히려 지금 고점에 있는 것보다는 와 지금 내가 지금 그래도 저가 매수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있네라는 관점으로 바꿔보신다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도달하셨을 때 5,43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는데 5,400원에서 5,500원에만 매수하셔도 앞으로의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을 챙기실 때는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풍력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는데 원전도 마찬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눌리면 땡큐 하고 네. 예, 받아가는 전략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보성 파워텍까지 AS 먼저 받아봤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을 해볼까요? 자, 우리 김진만 위원께서는 와 승부사이신 것 같아요. 후성을 예, 급락하고 있는 후성을 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름 두 가지 더블 테마가 가능합니다. 이제 여름이죠. 이제 다들 에어컨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후성은 국내 최대 냉매가스 이제 납품 업체인데 다들 이제 한 1년 혹은 2년 주기로 냉매가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위가 심해지면은 이제 에어컨도 기왕 트는 거 좀 세게 트는 거 부분들이 있고 안 시원하니까 이제 냉매가스를 통해서 교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대부분 굉장히 에어컨 수요가 많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 등의 발달화로 인해서 냉매가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차 전지 이제 인산 리튬 육부라 이제 관련된 이슈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뭐 소재 쪽도 많이 밀렸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 부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후성에 대해서 메리트를 한번 가져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왜 급락을 했었느냐를 물어보면 이제 중국 쪽 향해 후성 같은 경우에 중국 쪽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연초부터 이제 6월 이제 얼마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정말 급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급감을 하면서 중국 쪽에 있었던 뭐 전해질 전해액 업체인 후성이나 뭐 천보, 엔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정말 여지없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이제 좀 탄탄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중국, 인도입니다. 근데 중국도 최근에 뭐 보조금 살포를 통해서 화끈하게 정책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은 관련된 육부라 린산 리튬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먼저 나올 수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여름 관련 테마로 테마성 이슈가 강하게 나왔을 경우도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종가 정도의 공시를 통해서 이제 육부라 인산 리튬 공장을 좀 증설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는 정말로 좀 유의미한 거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금리 인상 시기라서 공장 증설하기가 정말 까다롭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장 내년까지 공장을 완공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악재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의 공장 증설은 그만큼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이제 공급자 우위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맞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보시면 후성이 좀 강한 상승세가 동반됐던 구간이 2021년 9월부터 나왔는데 이때는 또 냉매가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이 주가를 탄탄하게 지지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탄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적으로 이 주가를 좀 탄력성으로 단단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후성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때문에 요즘 급락하고 있는데 냉매가스도 있군요. 네. 여름 테마주 쪽에서 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한 10년 넘으니까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S 받았더니 가스 교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는 교체했습니다. 냉매가스요. 예, 그건 것 같아요. 후성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고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냉매에 이어서 냉매 밸브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오, 냉매 네. 밸브요? 네. 이거 잠그는 거? 맞아요. 예. 저는 냉매 밸브 쪽에 국내 독보적 1위 업체 SCD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아까도 이제 여름 테마 이제 30% 비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SCD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패턴적으로 보거나 전형적으로 여름 이제 특성이 있을 때 7월, 8월 굉장히 또 주가가 또 좋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냉장고나 에어컨 관련 부품에 대해서 그 부품의 밸브가 이제 특화되어 있고요.
제조하고 또 생산, 판매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고 특히나 에어컨에 대한 가동률이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았지만 물론 지금도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급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때처럼 에어컨에 대한 보급 부분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에어컨에 대한 판매량, 매출액도 증가 추세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부품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도 역대급으로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 지금 당장 나가더라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도 올 때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이렇게 여름 관련주를 지금 쳐다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좀 고점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좀 오늘도 여름 관련주를 들고 왔고요. SCD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V자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이거 먼저 준비했어야 되는데라고 하시는데 지금 살짝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내려온 만큼 지금 V자 반등이 살짝 올라왔었고 여기에 있는 지금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여기는 추세 상한선을 넘어서 그 이전의 고점 부분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 매도가에 대한 부분들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지는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 관련주 중에서는 특히나 지금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밸브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SCD에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원래는 에어컨, 냉장고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예. 냉매 밸브 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전 전략도 그렇고요. 종목 선정하는 그 포인트 방향도 그렇고 두 분 굉장히 닮으셨네요. 굉장히 많이 통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선택지가 좁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힘든 장세이니만큼 오늘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무료 방송에서 푸실지도 궁금한데요. 준비된 화면 먼저 확인하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 예정입니다. 먼저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제 종가 정도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신용담보 비율 관련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켜질지 여부 혹은 이제 뭐 굉장히 증권사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용할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보통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마다 항상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지수 하방 경직에서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왜일지 한번 정도 좀 짧게 다뤄보면서 한번 다음 주 시장을 뭐 안 좋게 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지켜보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기사가 뜨면 거의 뭐 실시간으로 잘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푸실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우리 최한범 위원께서도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말 반등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반등이 오는 거냐 계속 이제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 예. 그 기다림의 인내에 대한 달콤함이 정말 맛보기 직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는 뭐 코스피 2200도 깨질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절망하지 마시고 제 방송 오셔서 근거성을 제시해드리면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지금 비전 전략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1시간 딱 임팩트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좋은 정보 그리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긴 한데 1시간 동안 밀도 있게 좋은 전략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반등이면 좋겠어요. 참 한 요즘 3달 정도 막 시장 오른다 할 때 속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최한범 어드바이저와 라는 주제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최연범 위원의 사진과 아래는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사진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방송 중 빨간 버튼 보이시죠? 클릭하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바로 채널이 열려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연범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이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더위, 체온 관리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몸에 건강한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고 더운데 가급적이면 나가시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아침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